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오늘은 콜트사에서 출시되는 M4 카빈 22LR 22구경 반자동 소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실총 같은 경우에도 소총은 이렇게 건 케이스가 따로 플라스틱으로, 물론 고가 제품은 건 케이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러한 소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드보드지라 그러죠.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서 이렇게 보통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에 들고 갈 때 사용하는 그런 건 케이스는 따로 구입을 해서 소프트 건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하드 건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게 되고, 처음 총이 출시될 때는 이렇게 하드보드지 박스에 담겨서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박스 포면을 보시면은 콜트 마크가 크게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22 Tactical Rimfire Full Metal Construc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2구경 M4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을 생산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트에서 나오는 M4 22구경 반자동 소총과 그 다음에 스미스 웨슨에서 나오는 MMP 22 반자동 소총이 있습니다. MMP 22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기존의 AR-15 하부 구조랑 동일합니다만은 총의 모든 재질이 폴리머로 되어 있어서 폴리머 재질의 총몸으로 되어 있는 반면, 콜트에서 나오는 M4 카빈 같은 경우에는 풀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총과 완전히 같은 그런 7076 T6 알루미늄 합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풀메탈로 되어 있어서 스미스 웨슨에서 나오는 MMP 22보다는 훨씬 리얼리티가 낮고, 그 다음에 콜트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칼 월터에서 독일 말로 하면 발터죠. 영어로 하면 미국에서는 월터라고 부릅니다. 월터에서 생산하는 그런 총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훨씬 실물과 가깝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이제 박스를 열어서 안에 어떤 구성품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중앙에 M4 카빈 22LR 소총이 들어있고, 그리고 왼쪽 편에 이렇게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10발 장탄수 규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용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총에 들어가는 10발 탄창이 되겠습니다. 실제 AR-15으로 보면은 20발 탄창이랑 크기나 모양이 비슷하게 그렇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맨 먼저 설명서를 볼 수 있고, 총을 다루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적혀 있는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총들은 항상 다루기 전에 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만져야만 안전하고 이렇게 고장나지 않도록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품 액세서리들과 콜트 M4 22구경 소총의 베리에이션 여러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콜트의 광고지와
다음에 이제 Firearm Safety. 본인이 총은 항상 위험한 물건이지만 본인이 어떻게 그를 잘 간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는 그런 스포츠 용품이 될 수 있고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콜트 M4 카빈 뿐만 아니라 22구경 반자동 소총 모델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지스트레이션 등록하는 그러한 카드 됐고, 이것은 이제 테이크다운 할 때, 총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이것은 세이프티 워닝 태그가 되겠습니다. 박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되게 높게 설치를 해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일단 박스를 열고 총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총에 사용하는 22LR 22구형 탄에 대해서 먼저 잠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총에 사용하는 22LR 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가장 흔하고 쉽고 구하기 쉬운 그러한 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샌드육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오바마 행정부의 총기 규제안 발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총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아직도 가장 구하기 힘든 그러한 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이었기 때문에 이 탄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총들이 미국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 수급이 언제나 이렇게 부족한 그러한 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센터파이어 탄 같은 경우에 가격도 비싸고 보통 사격할 때 22LR 탄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에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22LR 탄 같은 경우에 보통 사격장에 한번 가면 사격하는 탄 수도 훨씬 많고 쉽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워낙 많아서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구경 22LR 탄 박스의 모습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탄이 한 박스에 50발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22LR 50발 박스는 총알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9mm 파라블럼 센터파이어 탄 같은 경우에 한 박스에 요즘 보통 한 17불에서 20불 사이에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22LR 22구형 탄 같은 경우에 50발 한 박스에 보통 4불 50에서 5불 50, 비싼 데는 한 7불까지 그렇게 보통 5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100발에 10불이나 10불 이하에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많은 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2LR 탄의 매력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 탄을 통해서 사격 연습을 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권총에도 사용할 수 있고 소총에도 사용할 수 있고 두루두루 좋은 탄이 바로 22LR 탄입니다. 특히 이 22LR 탄이 좋은 점은 반동이 적고 거의 강한 그 에어소프트 BB 총 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반동입니다. 그거보단 실질적으로 조금 더 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반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격에 임할 수 있고 사격을 취미로 스포츠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LR 탄의 장점은 뭔가 하면 탄이 작고 값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탄이 날아가는 탄도가 되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겟에 사격을 해보면 먼 거리에서도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총 자체 완성도가 높으면 먼 거리에서도 상당히 탄도가 좋고 타겟의 중앙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 이게 유명해질 수가 없죠. 재미가 없고. 그런데 이제 22LR 탄이 유명한 이유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값이 쌀 뿐만 아니라 탄도가 일정해서 되게 잘 맞는다. 타겟의 중앙에 잘 들어간다는 점이 이 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동물은 이거로 사냥을 할 수 없지만 작은 동물들, 예를 들어서 다람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토끼라든지 이런 작은 동물들은 22LR 2520 탄으로 장거리에서도 사냥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입니다. 림파이어 탄이라고 하는데 센터파이어 탄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센터파이어 탄은 중앙에 뇌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림파이어 탄은 중앙에 뇌관이 없고 뇌관이 화약이 프라이머가 이 테두리에 림의 테두리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림파이어 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트가 이렇게 파이어링 핀이 때리면은 중앙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을, 림을 때리게 됩니다. 림을 때려서 탄이 발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파이어 탄 같은 경우에 사용한 뇌관을 제거하고 새 뇌관을 넣어서 재생해서 릴로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림파이어 탄 같은 경우 일회용으로 한번 사용하면 릴로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이 탄을 릴로딩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한 번만 쓰고 그냥 버리면 되는 그러한 탄입니다. 50발들이 포장뿐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용량 그러한 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더렐에서 나오는 320라운드, 325라운드 뿐만 아니라 500라운드,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박스들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22LR 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미국에서 브릭이라고 하죠. 브릭, 벽돌이라고 해서 박스가 벽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브릭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대용량 22LR 박스들을 마트에서,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2LR 탄도 생긴 거는 같지만 탄속에 따라서 4종류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속도가 느린 서브소닉 탄이 있고, 그리고 스탠다드 탄, 하이 벨로시티 탄, 하이퍼 벨로시티 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PMC 탄의 경우에 하이 벨로시티 탄으로 보통 1250 feet per second FPS라 그래가지고 feet per second 1초에 1250 정도 날아가는 게 이제 하이 벨로시티입니다. 서브소닉 탄 같은 경우에는 소닉 붐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작기 때문에 소음기 같은 걸 연결해서 사용하면 극도로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용이라든지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쌔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이 서브소닉 탄이고, 보통 이제 스탠다드 벨로시티를 쓰는데, 스탠다드 벨로시티는 보통 한 1070 fps 정도 되고,
이제 하이 벨로시티는 1250 fps, 가장 센 하이퍼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1450 이상, 1700까지 1450 이상 정도 되는 것이 이제 하이퍼 벨로시티입니다. 그래서 총들 중에는 하이퍼 벨로시티는 충격이 세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그런 총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소개드리는 저 M422 LR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벨로시티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총입니다. AR-15의 22구경 22LR 탄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22구경 전용으로 나온 그러한 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AR-15의 22구경 컨버전 볼트와 매거진을 사용해서 그렇게 22구경 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22구경, 왜냐하면 5.56mm가 구경이 인치로 하면은 223이죠. 223 구경이죠. 같은 22구경입니다. 0.003 인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223 구경인 5.56mm와 22구경이 탄두의 지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AR-15 일반 5.56mm AR-15의 챔버에 넣어서 22구경 LR용, 22LR용 컨버전 볼트와 그리고 22LR 탄을 넣을 수 있는 매거진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은 발사와 사격은 가능한데 이렇게 탄도의 정밀도가 22구경 전용 총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럴 안에 강선이 이제 5.56mm 전용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22구경 전용으로 제작된 그러한 배럴 강선과 차이가 있습니다. 22구경 보통 총의 강선 같은 경우에 5.56mm 강선보다 훨씬 촘촘하게 가는 강선이 촘촘하게 많이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5.56mm 특히 7인치에 1회전하는 그러한 5.56mm 강선에 하이퍼 벨로시티 같은 그러한 센 22구경 22LR 탄을 사용하면 탄이 많이 이렇게 배럴 안에서 부서진다 그러나요? 이게 22LR 탄이 납탄이기 때문에 코퍼 자켓, 황동 자켓이 없는 그냥 납탄이기 때문에 배럴 안에서 탄두가 이렇게 납이 많이 벗겨지게 되고, 자칫하면은 탄두가 이렇게 부서져서 파쇄돼서 나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지름의 차이도 약간 있고, 그리고 강선의 구조와 그렇게 회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도가 먼 거리에서는 정확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AR-15에 22구경용 컨버전 볼트를 넣어서 발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2구경 전용으로 나온 그런 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은 콜트 M4 카빈 22LR 롱 라이플 탄을 사용하는 22구경 반자동 소총입니다. 콜트 M4 카빈입니다만은 제작은 독일의 칼 발터사에서, 영어로는 월터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월터라고 부르는데 독일 칼 발터사에서 제작을 하고, 에어소프트 건으로도 유명한 유마렉스 USA에서 유마렉스사에서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콜트 원 제작사인 콜트사의 라이센스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총입니다. 그래서 콜트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칼 발터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유마렉스사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총입니다. 왜 칼 발터사에서 굳이 이 총을 제작하냐 하면, 이 총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AR-15과는 달리 내부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의 외형은 M4지만은 총 안에 있는 발사 메커니즘은 칼 발터사에서 제작한 22구경 그러한 리시버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발터사에서 여러 가지 총들 M4뿐만 아니라 MP5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총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외형은 다르지만은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구조는 동일한 리시버를 사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격을 해봤을 때 이 칼 발터사에서 제작한 22구경 내부 구조, 내부 리시버가 상당히 안정성이 높고 사격 정밀도도 높고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그런 리시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던 간에 칼 발터사에서 제작된 22구경 리시버는 아주 신뢰성이 좋은 그러한 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총의 외부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이 길기 때문에 지금 폰 카메라를 높이 스탠드에 세워서 제가 들고 서서 이렇게 지금 폰 뒤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다시피 각인은 콜트 M4 카빈 캘리버 22LR이라고 각인되어 있고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에어소프트건에서도 많이 봐서 잘 아시는 그러한 각인들이 콜트의 각인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 아이언 사이트는 캐리 핸들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나사를 풀어서 피커트니 레일에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나 도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스코프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 AR-15과 동일한 그런 구성에 그 다음에 바디도 폴리머 바디가 아닌 메탈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도 거의 비슷하고 묵직하고 이렇게 차가운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외관상 보기에 딱 차이가 뭐냐면 이 부분에 이제 흰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안에 내장된 그 칼 발타사의 내부 리시버 구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M4와 동일하고 이 총 같은 경우에 22구경 림파이어이기 때문에 센터파이어 탄을 사용하는 AR-15의 경우에는 어설트 라이플로 돌격소총으로 분류가 돼서 돌격소총 금지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설트 라이플 같은 경우에 16인치 이하 배럴은 SBR이라 그래서 숏 배럴 라이플이라 그래서 규제를 받는데 이 총 같은 경우에는 림파이어 22군 같은 경우에는 림파이어 탄이기 때문에 림파이어 탄을 쓰는 총은 돌격소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총 같은 경우에 배럴 길이가 14.5인치 그러니까는 M4와 동일한 원래 M4와 동일한 14.5인치 배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민수용 AR-15 같은 경우에 16인치 이하 배럴은 SBR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통 16인치로 약간 더 길게 배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격소총 규제법을 받지 않기 때문에 14.5인치 배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블랙 버튼, 맨손으로 이 매거진 릴리스를 맨손으로 누를 수 없는 그 블랙 버튼, 매거진 락에 적용을 받는 것도 돌격소총만, 어설트 라이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과 같은 림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돌격소총 규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블랙 버튼, 매거진 락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맨손으로 눌러서 탄창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보시면은 매거진 웰 옆에 이제 칼 발터사에서 콜트의 라이센스 아래에
칼 발트사에서 제작되었다는 각인이 이렇게 써져 있고, 그 옆에는 미국 내 수입사인 유마렉스 USA에서 이 총을 수입했다는 것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일반 AR-15과 다른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AR-15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 위에 보면 보통 가스압 방식으로 작동하는 AR-15 같은 경우에 가스 튜브가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총 같은 경우에 22구경 총은 단순 블로우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튜브가 없습니다. 물론 이 핸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가스 튜브가 지나가는 이렇게 길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총 같은 경우에는 22구경 총은 가스압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블로우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스 튜브가 없고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입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앞에 보시는 이 핸드가드, 핸드가드가 보통 AR-15 같은 경우에는 사격 시에 배럴에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안에 방열판이 있습니다. 철판으로 방열판이 되어 있는데 22LR 같은 경우에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핸드가드 안에 방열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똑같지만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이 핸드가드를 일반 AR-15에 5.56mm 사용하는 AR-15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또 뜨거워지고. 그렇지만은 정품 AR-15 방열판이 있는 정품 AR-15 핸드가드는 여기다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드가드라든지 그 다음에 피스톨 그립이라든지 스톡 같은 경우에 빼서 다른 여러 옵션을 AR-15에 사용하는 그런 옵션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풀 같은 데서 나온 그러한 옵션들을 AR-15용 옵션들, 앞에 핸드가드라든지 그립이라든지 뒤에 이제 스톡 같은 그런 부품들을 따로 구해서 바꿔 장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핸드가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앞부분에 레일이 달려서 출시되는 총은 그 M4 OPS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콜트에서 동일한. 근데 이 총 같은 경우에도 핸드가드를 레일형 핸드가드로 바꿔서 장착하면 그렇게 레일을 앞에 달아서 여러가지 플래시라든지 레이저 사이트라든지 레이저라든지 그런 거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콜트 M4 카빈 22LR이 실제 AR-15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자면, 이 리시버 좌측편에 보이는 노리쇠 몸치, 한국말로 노리쇠 몸치라고 하죠. 노리쇠가 총알을 다 쏜 이후에 뒤로 후퇴되어서 고정되는 이 노리쇠 몸치가 M422LR 같은 경우에는 더미입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는 그냥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작동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노리쇠가 후퇴해서 고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총을 다 쏘면 이 노리쇠 몸치로 그것을 다시 릴리즈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차징 핸들 장전 손잡이로 조작을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안전장치가 보통 실제 AR-15 같은 경우에는 이 장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머가 누워서 발사 상태로 이렇게 장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AR-15는 세이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총 같은 경우에 22LR 같은 경우에는 장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안전장치가 세이프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트리거가 안 움직이고 파이어로 움직이면은 트리거가 움직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AR15과 작동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AR15는 이게 해머가 누워있지 않으면 이게 세이프로 제껴지지 않습니다. 반대편을 이렇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AR15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핀이 보통 실제 AR15 같은 경우에 여기 민수용 같은 경우에 핀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 내부 리시버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칼 발트사에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어서 안에 내부 구조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위에 보는 이 핀이 원래 AR15 민수용에는 이 핀이 없습니다. 이 핀은 이것도 물론 지금 모양만 이렇게 핀 모양으로 이렇게 리시버 자체에 찍혀 있는 건데, 이 세이프티 위에 있는 이 핀이 자동 사격용 핀입니다. 그래서 민수용 AR15 같은 경우에 돌격소총 규제법을 받기 때문에 이 핀이 들어 있으면은 불법이 됩니다. 자동 사격용 자동 사격이 가능한 그런 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핀이 있는 것은 자동 사격이 금지되기 전에, 그 자동 사격 돌격소총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동으로 나온 그런 옛날에 나온 총 같은 경우에 이 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거의 몇천 불 이상 이렇게 가는 그런 자동 소총이 가능한 그런 총들을 볼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모든 AR15 같은 경우에 이 핀이 없다. 아예 리시버에 이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핀도 없고 구멍도 없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임의로 이 부분을 뚫어서 이렇게 핀을 넣는다든지 해서 안에 부품을 넣는다든지 해서 자동으로 변경하면 경범죄로 이렇게 돌격소총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체포된다든지 여러 가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같은 경우에는 22구경이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외형만 이렇게 핀이 자동 사격 가능한 핀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 핀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차징 핸들을 당겨보면 똑같이 이렇게 먼지 덮개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M4나 AR15 계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먼지 덮개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K2나 K1을 사용해 봤을 때 K2나 K1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노리스에 당기는 부분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야전에서 막 구르면 먼지나 모래 같은 게 들어가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AR15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닫으면, 사용하지 않을 때 닫으면은 외부에서 먼지나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에 노리쇠가 22구경 칼 발트에서 만든 22구경 내부 리시버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지고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총을 발사하면은 단순 블로우백 방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탄을 발사하고 탄피를 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총의 필드 스트립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AR15 같은 경우에 리시버에 있는 핀 2개, 이 뒤쪽 핀과 앞쪽 핀을 빼면 간단히 상부 리시버와 하부 리시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같은 경우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AR15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이 핀을 눌러서는 핀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총을 빼기 위한 방법은 이 총을 하부 리시버와 상부 리시버를 분리하기 위해서 핀을 빼는 방법은 기존 AR15과 약간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맨 먼저 이 앞에 있는 소염기를 전용 렌치를 써서 분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제품 포장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렌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소염기가 분리가 됩니다. 소염기를 분리한 다음에 핀을 이제 뺄 수 있습니다. 핀을 손으로 눌러서 반대쪽에서 핀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AR-15 같은 경우 이 핀이 이렇게 딱 빼서 빠져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M4 같은 경우 이게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칼발트에서 나온 M4는 뒤에 핀이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분리가 되면은 기존의 AR-15과 같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열려서 분해 소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구조는 모양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는 22LR용 내부 리시버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부 리시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뺄 때 앞에 핀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완전히 앞에 핀도 빠지면은 이 아래 하부 리시버와 상부 리시버가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금속 재질의 그 외부 리시버 안에 이렇게 또한 칼 발트에서 제작한 내부 리시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소염기를 빼서 이렇게 제거하면 이 리시버 전체를 뺄 수 있습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기고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빼내면 장전 손잡이를 빼고 쭉 빠지면은 내부에 있는 이게 외부 리시버와 내부에 있는 실제 작동하는 리시버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총의 격발에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칼 발트에서 제작한 22구경 리시버입니다. 이게 실제 배럴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실제 배럴이 아주 가늘고 두께도 되게 작죠. 마치 여러분 에어소프트건에 들어있는 그런 배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22LR이 22구경 탄 자체가 파워가 아주 세지 않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두께와 굵기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배럴 앞쪽에는 이렇게 총번과 칼 발트에서 제작한 이런 총번이 적혀 있고, 이 리시버에도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볼트, 이게 전체가 이제 볼트 캐리어가 되겠는데 이 볼트에도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을 분해 소재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안에 이렇게 배럴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러가지 오염물들을 이렇게 청소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래 완전 분해 같은 경우에 약식 분해, 필드 스트립은 이 상태에서 이거를 장전 손잡이를 여기다 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열리죠. 열려서 여기 앞에 이걸 걸어주면은 이렇게 이게 노리스 멈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청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분해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나사를 다 풀면 이 내부 리시버도 양쪽으로 이렇게 모나카 방식으로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열리게 됩니다. 열려서 안에를 완전히 부품들을 열어서 다 분해를 해서 또한 청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5,000발에 한번 이렇게 약식으로 필드 스트립을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제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많이 오염되면 이거를 다
나사를 풀어서 이렇게 리시버 안쪽을, 내부 리시버 안쪽을 다 청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상부 리시버뿐만 아니라 하부 리시버 같은 경우에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보시면 이게 해머가 이렇게 똑같이 내려가서 당기면, 트릭을 당기면 해머가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 볼트 뒤에 있는 핀을 때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 이제 그립 아래에 있는 여기 볼트 밖에 있는 거 볼트를 풀어서 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안에 이너 하부 리시버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더 분해 소재가 필요할 경우에 이 부분에 있는 핀을 풀어 가지고 양쪽으로 열어서 내부를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물론 실제 AR-15보다 이렇게 분해 소재하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하고 불편해서 이 총을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다뤄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뒤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블로우백 방식이기 때문에 뒤에 뭐 버퍼 튜브라든지 리코일 스프링은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미스 웨슨에서 나오는 MMP-22 22구형 AR-15형 반자동 소총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다 막혀 있습니다.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탄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캘리포니아 버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발들이 탄창이 들어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시면 AR-15, AR-15의 20발들이 탄창과 동일한 이렇게 크기와 모양의 직선형 탄창이 되어 있는데, AR-22LR 10발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장전할 때 이렇게 장전하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전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알이 이렇게 5발 있으면 이거를 내려서 위로 이렇게 총알이 장전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림파이어 탄은 뒤에가 림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센터파이어 탄은 탄 자체가 끝까지 매끈합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안에 걸개가 이렇게 걸리도록 홈만 돼 있고 매끈합니다만은 림파이어 탄은 뒤에 이렇게 림이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탄의 구조적 특징으로 탄창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심하게 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각도가 비스듬히 돼 있어야만 이게 다음 탄이 걸리지 않고 앞탄 나가고 다음 탄에 림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발을 이렇게 당겨서 한꺼번에 장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에 이렇게 끼워서 장전을 한 다음에 사격하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탄이 다 발사되면 노리쇠가 이렇게 뒤에 고정되게 됩니다. 탄창 멈추를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탄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버전 말고 다른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 이게 10발들이 탄창이 아니라 30발들이 탄창이 기본으로 제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2LR 22구경 탄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이게 많이 각도가 굽게 되기 때문에 30발들이 탄창은 특히 일반적인 AR-15의 5.56mm 탄창은 보결로 더블 스택으로 2열로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22LR 같은 경우에 탄이 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특징상 싱글 스택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열 탄창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길이가 보결 탄창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똑같은 30발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탄이 훨씬 5.56mm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30발들이 탄창은 이게 훨씬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AK-47의 AK-47의 탄창처럼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발들이 AR-15 탄창이랑 제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M4용 22LR 탄창은 20발들이 탄창이 있습니다. 이게 20발들이 탄창인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장탄수가 10발로 제한되어 있고 10발 이상 들어가는 하이 캐퍼시티 대용량 탄창은 소지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반입 자체도 금지가 되어 있고 걸리면은 다 처벌받게 됩니다. 펠로니로 경범죄로 처벌받게 되고 평생 그렇게 걸리게 되면 대용량 탄창을 갖고 있으면 평생 총을 만질 수 없는 그러한 범죄가 되게 됩니다. 경범죄로 인해서 펠로니로 처벌받게 돼서. 근데 이 탄창을 어떻게 캘리포니아에서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대용량 탄창도 완성된 상태가 아닌 조립 가능한 부품 상태, 그러니까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캘리포니아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탄창 자체로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스프링도 빼고 밑에 이제 이 커브도 빼고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는 캘리포니아에 합법적으로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해서 여기서 조립을 할 때 20발들이 탄창, 10발 넘어가는 20발들이 탄창으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매거진 락이라 그래서 매거진 블럭이라 해서 10발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단단한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이 매거진 블럭을 장착을 해주면 이게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걸려서 10발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조를 하면 10발만 들어가게 개조를 하면 충분히 20발들이 탄창이나 30발들이 탄창도 캘리포니아에서 10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를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창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임의로 20발들이 탄창을 구해서 매거진 블락을 구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10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를 한 그러한 탄창이 되겠습니다. 꽂으면 훨씬 구조적으로 훨씬 20발 10발들이 탄창을 꽂아 놓은 것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보기가 좋은
그런 포지션이 AR-15의 포지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이 이제 다 나가게 되면 이렇게 볼트가 개방된 상태로, 열린 상태로 이렇게 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탄창 운치를 눌러서 탄을 새로 넣은 다음에 장전을 하고, 다시 앞으로 돌릴 때는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가 놔주면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콜트 M4 22LR 롱 라이플 탄을 사용하는 22구경 반자동 소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2구경 22LR은 총알은 작지만 반동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탄도도 매우 정확하게 날아가는 아주 좋은 총알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스포츠 사격하기에, 타겟 사격하기에, 플링킹이라고 하죠. 플링킹. 미국에서 플링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레저 사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탄입니다. 그리고 이 콜트 M4 같은 경우에 실제 AR-15과 동일한 그런 모양과 그런 무게와 그런 금속 재질의 리시버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또 AR-15 기분을 내면서, 이렇게 돌격소총 기분을 내면서 사격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22LR 탄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만약에 셀프 디펜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더 강력한 이제 센터파이어 탄을 사용하는 총보다 좀 약해서, 총알이 약해서, 화력이 약해서 셀프 디펜스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믿음이 덜 간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동이 적고 정확하게 명중을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발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명중을 시키면 충분히 사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탄입니다. 그래서 22LR이 작다고 너무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이게 실탄이기 때문에 사고로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탄이 22LR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확히 조준해서 사격을 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이 탄에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갖고 있는 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LR 총을 이렇게 쉽게 다루면 절대 안 되고, 다른 실총과 마찬가지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어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전사고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보다가 오발 사고 나서 목숨을 많이 잃는 탄이, 가장 많이 잃는 탄이 22LR이기 때문에, 특히 셀프 디펜스 뿐만 아니라 총의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콜트 M4 22LR M4 카빈은 전체적으로 만듦새도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작동 불량도 전혀 없고, 칼 발터사에서 만든 내부 리시버 구조 자체가 워낙 내구성도 좋고 안정성도 좋기 때문에 탄 자체가 아주 품질이 안 좋은 그런 저급 탄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제작된 탄들은 전혀 재미라든지 문제없이, 작동 불량 문제없이 잘 발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수백 발 이상 사격을 했지만 한 번도 재미 걸리는 적 없이 그렇게 잘 발사되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쏘는 대로 탄착군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총입니다. 그래서 매우 잘 만들어진 총이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씩 구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사격장에서 재미있게 갖고 놀 수 있는, 부담 없이 갖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총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날개달자였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에 더욱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블로그에도 많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블로그에 있는 정보도 함께 보아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